지금도 대한민국은 지역적 위화감이 실제로 존재하고 30년 후에는 초도심 집중화 현상은 극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 양극화라는 게 뭐냐면 입지가 좋은 지역과 상대적으로 안 좋은 지역의 가격 차이가 만약에 이만큼이라면 양극화라는 건 나중에 이만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입지를 끌어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게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여러분들이 20, 30년 동안 피땀 흘려서 벌었던 돈을 가장 안전한 곳에 파킹을 시켜서 지켜지기 위해서는 아파트가 가장 올바른 주거 형태가 될 것이다. 직장인이 가장 주목해야 할 재테크로 아파트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강연을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강연을 다니면 주로 90년대생, 2000년대생 분들을 많이 만나요. 제가 물어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갖고 있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죠. 첫 번째는 저출산 문제. 너무 심각할 정도의 저출산이에요. 어떤 보도 내용을 보니까 전쟁 지역에서의 출산율보다도 낮다라고 하던데 이게 정말 이러다가 대한민국 소멸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방의 소멸화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지자체 시군구 지역 중에서 소멸 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이 118곳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지방이 완전히 소멸화되는 거, 슬럼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들이 지금 있다라는 거죠. 이 두 문제 어떻게 해결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해결될 것 같냐라고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90년대생과 2000년대생들이 해결해야 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해결 안 된다는데?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30년 후에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떨까? 2050년도에 우리나라의 예상 인구가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에 의하면은 4,55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가 5,175만 명 정도 2023년도 기준으로 그 정도 되는데 근데 지방은 소멸화된다는 건 지금 우리나라의 국토 중에 거의 70%가 산악 지역이잖아요. 30% 정도의 국토만 이용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도시의 비중이 16%인가 그렇거든요. 16.2%. 근데 그 중에 지금 92%가 몰려 살아서 지금도 도심 집중화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한 30여 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의 도심 집중화는 장난이었다. 이렇게 느낄 겁니다. 그런 문제가 심각해져. 에이 나는 그냥 복잡한 도심 싫고 혼자 시골에서 산속에서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일단 배달이 안 와요. 택배가 안 와요. 끝없이 사람들의 밀집 지역으로 사람들은 모여 살게 돼 있어요. 왜냐?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일거리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인건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끝없이 도심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도 대한민국은 어떤 지역과 어떤 지역의 지역적 위화감이 실제로 존재하고 30년 후에는 대한민국의 초도심 집중화 현상은 극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치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치안 문제라는 건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한 곳에 몰려 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치안의 위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소위 말하는 프라이스 베리어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프라이스 베리어라는 게 뭐냐면 가격 장벽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스타벅스 커피, 뭐 제가 한 5년 전만 해도 유튜브에 출연하게 되면은 스타벅스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좀 과다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문화가 됐고 좀 대중적이잖아요. 근데 25년 전에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2대점이 1호점이거든요. 그 당시에 커피 값이 2,500원이었습니다. 아메리카노가. 25년 전이라는 그 화폐 가치를 생각해 봤을 때 2,500원이 얼마나 대단한 커피 값이었냐면 당시에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100원에 자판기 커피를 먹던 시대였어요. 2,500원 커피라는 거는 서울 지하철 기본 요금이 500원이었습니다. 지금 2만 원 정도 되는 느낌인 거예요. 그런 커피를 스타벅스에서 시켜서 마시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한가하게 프라이빗하게 커피를 마셨어요. 왜냐하면 가격 장벽이 있기 때문에 스타벅스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조용히 은밀하게 한가하게 한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스타벅스였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의 커피값을 내가 이 한 잔에 다 지불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30년 후의 대한민국은 치안의 문제가 가장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치안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와이프의 안전, 내 딸의 안전, 우리 가족의 안전, 우리 아이들의 안전 이런 것들이 뭐냐면 가격 장벽을 통해서 모여 살게 되는 약간 그런 뭐 지금도 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아파트가
우리나라 여러 주택 형태 중에서 가장 일반적 치안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은 주거 형태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뭐 외부인 침입이라는 것 자체가 좀 있기가 어렵고, 아이들 학교를 보내더라도 대부분 단지 안에서 해결이 되고, 내 차를 세워놓더라도 지하 주차장에 딱 세워놓을 수가 있고,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내리게 되면 엘리베이터로 우리 집 앞까지 바로 오게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대중교통에서 내려서 아파트 단지 안까지는 어느 정도의 일반적 치안이 확보되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커뮤니티라는 게 최근에 생기는 아파트들은 다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만이 갈 수 있는 피트니스 센터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치안에 굉장히 최적화된 주거 형태다. 저는 이 점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를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과거처럼 뭐 아파트 하나 잘 사가지고 부자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20, 30년 동안 피땀 흘려서 벌었던 돈을 가장 안전한 곳에 파킹을 시켜서 파킹한 차가 안전하게 지켜지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에 가장 훼손이 덜할 수 있는 아파트가 가장 올바른 주거 형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90년대, 2000년대생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잖아요. 저출산 문제 해결되겠냐 그랬더니 해결 안 하시겠다면서요. 그러면은 양극화라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럼 양극화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제 유럽의 그 부자들도 가장 선호하는 도시가 어디냐 그러면 로마, 베를린, 런던, 파리 이런 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유럽의 부자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는 스위스의 제네바라고 합니다. 제네바라는 도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되게 심심한 도시예요. 정말 조용하고 물가가 유럽에서 최고로 높습니다. 근데 이게 유럽을 펼쳐보면 제네바가 딱 중앙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침에 파리 남부 가서 오늘 해변가에서 점심 먹을까? 그럼 제네바에서 비행기 타고 바로 갈 수가 있어요. 이동에 있어서도 굉장히 용이하고, 두 번째 제네바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가가 굉장히 살인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외국인 노동자가 적다. 외국인 노동자가 적다는 것은 부자들이 생각할 때는 치안이 좋다라는 걸로 생각을 한답니다. 프라이스 베리어라는 가격 장벽을 통해서 진입을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치안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30년 후의 모습이라는 것은 상당히 지역적 차별화와 프라이스 베리어, 가격 장벽들이 생기고 곳곳이 슬럼화되는 지역이 생기면서 양극화는 극에 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심에 있는 빠르게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의 아파트를 갖는 것이 여러분 자산을 가장 크게 훼손시키지 않고 지키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최근에 이제 GTX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이 가치가 올라가는 일이냐, 경기도가 가치가 올라가는 일이냐라고 봤을 때 많은 분들은 그래요.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기가 매우 힘들었었는데 GTX 때문에 굉장히 좋아졌으니까 경기도가 수혜 지역이다. 얼뜻 보면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서울로 왜 그렇게 출퇴근을 해야 되느냐라는 걸 생각하자면, 서울의 인구는 조금 줄어들고 경기도 인구가 늘어날진 모르지만 서울의 주거의 희소성은 더 증가되는 거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보통 50km, 60km, 70km 바깥에 있는 분들이 서울로 출퇴근이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막 60km, 70km 밖에 떨어져 있는 분들조차도 서울로 출퇴근을 가능하게 해주겠다라는 게 GTX인데, 그 얘기는 결국 더더욱 도심 집중화, 서울 집중화가 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아파트를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파트가 비싼데 직장인은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나요? 일단 30평을 포기하시면 됩니다. 집이라는 것 자체를 내가 당장 3, 4년, 4, 5년 안에 사서 그걸로 평생 사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이렇게 디딤돌을 삼아서 한 2번, 3번 이사해서 내가 드림하우스, 내가 꿈꾸는 아파트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입지가 좋은 곳과 나쁜 곳의 가격 차이라는 건 당연히 있는데, 양극화라는 게 뭐냐면 입지가 좋은 지역과 입지가 상대적으로 안 좋은 지역의 가격 차이가 만약에 이만큼이라면 양극화라는 건 나중에 이만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하면 어떻게든 입지를 끌어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게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되도록이면 소형 아파트를 사야 입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데, 나는 머릿속에 84제곱미터를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34평이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34평을 사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순간 여러분들은 입지를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55에서 60제곱미터 또는 50제곱미터, 45제곱미터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경기도에서 서울로 가깝게 출퇴근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에 입성을 할 수가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형 아파트에 집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아무리 소형 아파트에 집중한다 하더라도 내가 1인 가구라면 굉장히 불리한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1인 가구보다는 2인 가구가 집을 사는 데는 훨씬 유리하긴 하거든요. 집을 살려고 2인 가구가 된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것도 사실은 같이 따라가 줘야 될 내용이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펼쳐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집값이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15, 16, 17, 18, 19 내리 5년을 올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5년 정도가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는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20년, 21년도도 또 올랐거든요. 7년을 올라간 겁니다. 7년. 그럼 이 7년이 올라간 것이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한 게 2022년도부터거든요. 몇 년 지났죠? 22, 23, 이제 24예요. 2022년도는 서울과 전국 할 거 없이 7%대의 가격 하락이 있었고요. 23년도는 그거보다는 좀 줄어드는 3, 4% 정도의 가격 하락이 있었고요. 24년도도 약간 가격이 하락하고는 있으나 그때보다는 하락폭은 좀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전문가들이 약세장을 전망하면서도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하 기대하는 부분도 있고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또 올해 말쯤 다시 반등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역적으로 저는 뭐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락폭이 줄고 조금씩 조정폭이 줄어들면서 상승이 나올 지역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양적인 거래량이 따라가 주면서 가는 방향은 계속 하락할 거예요. 그래서 22, 23, 24 7년을 내리 올랐다면 그 다음 7년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마어마한 대세 상승이 나오기는 산술적으로도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나간다면 25, 6, 7까지는 엄청난 상승이 오긴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찬스가 오는 거죠. 부자와 일반인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부자는 만나면 무슨 얘기하냐면 엔화 얘기합니다. 엔화. 무슨 얘기예요? 최근에 엔화가 많이 떨어졌죠. 부자는 떨어지는 자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뭐가 엄청 떨어졌어. 어떤 아파트가 어디가 떨어졌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에 만나면 무슨 얘기하세요? 금 얘기하죠. 금이 요즘 왜 이렇게 올라? 또 무슨 얘기예요? 뭐 요즘 왜 이렇게 미국의 성장주가 올라? S&P 500이나 나스닥이 지금 역사상 최고점을 기록을 갱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오르는 자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면은 그분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그 오르는 자산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 오르는 자산을 사서 내가 사고 나서 오르면 너무 땡큐인데, 대부분은 오르고 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올라? 이 얘기가 내 귓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흔들 때까지 기다렸다 사게 되면 비싸질 대로 비싸진 상황에서 사게 되는 거고, 지나고 나면 그게 영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당장 아파트를 사라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앞으로 3년, 4년, 5년 후에 내가 유주택자가 되기 위한 플랜을 가동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부자의 마인드다. 그리고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은 아니겠지만 30년을 내다봤을 때는 경기도와 인천에 비해서 서울의 아파트 비중이 많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인천은 전체 주택 중에서 2023년도 국토부의 자료에 의하면은 70%가 넘게 아파트예요. 전체 주택 중에 70%가 넘는 비중이죠. 경기도도 거의 70%에 육박할 정도. 그런데 서울은 5% 정도 수준. 그동안의 정비 사업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을 극도로 제한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집은 10채 중에 5, 6채밖에는 아파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이 정비 사업에 대한 추진을 활성화한다고 하더라도 순식간에 막 이게 70%, 80% 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서울 아파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서울에 우리가 대표적인 상업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 광화문, 강남, 이쪽으로 빠르게 일자리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의 경기도 아파트, 여기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희소성 있는 미래 자산이라고 보거든요. 찬스가 온다는 건 그 아파트들이 지금 막 강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세 흐름이잖아요. 더 막 엄청나게 안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막 대세 상승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표를 딱 설정을 하시고 노력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주식 투자를 하고 코인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식과 코인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주식과 코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속도감 있게 자산을 불려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안전자산은 뭘 것 같습니까? 20년, 30년 후에 상가 건물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매우 안정적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상가 같은 거 하나 갖고 있으면 막 마음 편하게 월세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상가 같은 걸 갖고 있는 분들은요, 부동산에서 전화만 와도 가슴이 철렁철렁한데요. 갑자기 부동산에 전화 오면은 뭐 또 이 세입자가 나간다는 거 아니냐, 깎아달라는 거 아니냐, 뭐 이게 사실은 공실도 많고 미래는 더더욱 불안하거든요. 근데 아파트라는 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익률이 좋지는 않습니다. 내가 투입한 자산 그 금액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월등하지는 않죠. 근데 문제는 아파트의 월세주, 여러분들이 시골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그 통장 들여다보면서 이 사람이 월세 이번 달 낼까 밀릴까 그거 고민하겠습니까? 적어도 수도권의 서울에
서울에서 어쨌든 그 정도 입지의 아파트 월세를 사는 사람이라면 절대 월세 밀리지 않습니다. 가장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대한민국은 원화를 기초로 만들어져 있는 자산들이기 때문에 외부의 경제 환경에 따라서 엄청나게 자산 가치가 흔들리는 나라야. 그나마 가장 자산 가치가 안 흔들리는 게 주택이고, 그 중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아파트입니다. TV만 틀면, 유튜브만 틀면 아파트 뭐 폭락 얘기하죠. 그거 들으면서 그래, 아파트 더 떨어져라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시기에 미래를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